문재인 정부 지금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대선 때까지 반년도 안 남았고 퇴임하실 때까지 한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오이사 조처도 그대로 있죠? 해제 안 했죠? 금강산 개성공단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한 트랙 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 시도를 계속 이렇게 한 트랙 위에 올려놔야 되냐?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그러면 남은 임기 7개월 동안 문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예. 늘공 출신이고 이제 어공 늘이신데 공무원 통일부에서 쭉 일을 하면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 남북 관계가 그 위에 있고 한미 관계가 약간 반발짝 밑에 있다고 그럴까?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좋은데 오히려 한미 관계가 한미 관계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선미후남 또는 통미봉남 이런 전략을 자주 쓰고 그랬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도 지금 무력감을 느꼈다고 그러지만 바로 우리나라 관료 사회의 소위 그 대미 종속성,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요? 가스라이팅. 예. 반세기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와가지고. 그러니까 예. 뭐든지 그 미국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그런 식의 철학이라고 할까, 이걸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통일력이 한번 분야 공무원 중에 많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같은 조건에서 일을 했지만은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한테 꼭 허락을 받고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사후에 미국 동의를 받아낸다니까 설득을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햇볕 정책이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너무 그 사사건건 협의라는 명목으로 허락을 받으려고 해요. 반면에 북중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 북중 관계를 미국에서 제가 보면은 미국의 그 이른바 관변 학자들이니 정치권에서는 북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비슷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북중 관계 절대로 한미 관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적대 의식까지는 하지만 불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6.25 때 중국 아니면 죽을 뻔했지만은 그런 도움을 받고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한반도관이라고 그럴까? 과거 청나라 명나라 때 조선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살아있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김일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정일한테도 빼놓으면 절대 믿지 마라. 빼놓으라고. 중국 사람 믿지 말라. 아니. 인용이시죠? 네, 인용이죠. 왜냐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 표현을 그대로 썼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토적 야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과 남이 손잡고 미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우리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무릎을 쳤다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의 중국관이 어떤 것인지 좀 알 필요가 있고, 미국이 그걸 역용하라 이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제 북미 수교를 얘기한 겁니다. 동맹까지는 좀 그렇고. 글쎄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북미 관계의 대화의 채널을 제도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뭐든 간에 우선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이도록 하는 작업을 우리가 좀 해줄 수 있으면은 제일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북미 관계가 작동이 되고 북이 협력적으로 나오고 또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심지어 보수 정부가 들어서도 그걸 뒤집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4월 5일
그 이북에서 이제 로켓 발사하면서부터 이제 오바마가 틀어졌던 거거든요. 그때 오바마가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을 11시에 하기로 돼 있는데 새벽 6시 20분에 북에서 로켓을 쏴버린 거거든요. 그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인 로비 결과 때문에 전략 인내로 바뀌었던 사례가 있는데 현 정부 있을 때 어떻든 간에 남북 접촉을 통해서 북미 대화가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현 정부도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의 일부는 사실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작은 성공을 보여야 돼요. 정 안 되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하고 제재 결의안하고 관계없는 개성공단의 입주 대표자들 한번 갔다 오는 것만이라도 아니면 시범적으로 금강산에 개별 관광을 하는 거라도 이산 가족이라도 하는 거라도 몇 개 해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요 역사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북미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이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북중 관계의 현실이 한미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그걸 역용해서 북한을 싼 값에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라. 그게 뭐냐면은 백신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인만 주고 이렇게 되면은 비핵화도 쉽게 된다.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막 그냥 여기저기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느니 차라리 북한을 그냥 확실하게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그건 뭐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예. 보시면 진보 정부는 그걸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주성을 가지는 게 맞는데 의외로 지금의 현대 이 정치는 이 국내 비용, 소위 말하는 대외 정책의 국내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론 때문에 사실 오히려 진보 정부는 마치 이 주홍 글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방을 더 강조해야 되고 한미동맹을 더 강조해야 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또 우리 문 대통령이 워낙 신중하신 분이니까 제가 그 판문점 4월 달에 하기 전에 그 자문단 회의로 들어갔을 때 모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당사자 맞는데 그러나 이 비핵화라는 것이 큰 장애물이 앞에 툭 놓여 있으니 이 장애물을 더 해치려면 북미를 연결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중재자 역할은 꽤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에서 싱가포르 넘겨줬고 싱가포르이 안 되니까 또 평양 가서 하노이로 넘겨줬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평양에서 했던 부분에 영변을 받아놓고 미국을 설득시킨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했고요. 아까 우리 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2월 달에 하노이였는데 1월 달에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 금강산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2월 전에 해도 되거든요. 그거는 예외 조건을 해도 되는데 그때 생각은 뭐냐면 지금 싱가포르 가서 하노이 가서 잘 될 건데 개성공단을 미리 넣어버려서 국내가 시끄러워. 아니면 이 하노이가 잘 안 될까 혹시 건들까 봐 사실 그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좀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선순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지금 어떤 국면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남북 관계 발전을 얘기하고 또 그걸 염원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일정하게 같이 진전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대에 비하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더 적극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데 자, 또 한편으로 지금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미 공화당 정부에 비하면 동맹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1990년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과정 속에서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미국의 민주당 정부, 즉 포용 정책을 하는 정부가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결합이 되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기회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니까 이렇게 맞았던 시기는 아시는 것처럼 1998년 김대중 대통령님 취임해서 그리고 2001년에 부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한 2년여 개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조금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기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의 국면을 열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설득, 북한하고 대화, 설득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북미 간의 지금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아주 틀어진 것이 아니라 협상으로 가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 정부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중간에 서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면서 남북 관계를 끌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간은 많이 안 남았지만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는 무슨 뭐 임기 말이고 초가 이게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 정신은 지속 가능한 평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는 어떠한 합의도 작아도 좋습니다. 이 작은 합의를 하더라도 이 합의가 다음 미래의 평화에 일정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냥 하나는 일회성 행사를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노력을 하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합의나 선언이 되게 많았거든요. 19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평양까지 가셔서 연설도 하시고 하셨던 많은 합의들이 있어요, 남북한 사이에. 근데 지금 되는 건 없죠. 그러면 뭐 추가적인 합의나 선언이나 뭐 이런 문서 이거 가지고 상황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뭔가 하나라도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는 지금 상황 돌파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2018년 9월 18일 날 밤이죠. 그 18일 날 밤에 이제 목란관에서 우리 대통령도 이제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임동원 선생님하고 백낙정 선생님, 홍석현 회장이랑 같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앞에 이제 가서 이제 건배 제의를 했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일어서갖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까? 이제 퇴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실천해야 합니다. 이걸 2번씩이나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종석 그 장관께서 이제 그 과제 중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설명도 하고 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를 봤으면 뭔가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 쪽에서 실천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북측에서 핵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북에서 어떻든 영변 카드를 꺼냈단 말입니다. 역대 최초로 북의 지도자가 난 이런 식으로 비핵화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나왔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걷어차버린 셈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사실상 약속을 지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은 분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남은 임기 동안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신철하고 그 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현 정부 임기가 끝난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뭐가 구체적으로 안 이루어진 거는 우리 정부 책임만은 아니고 저는 이제 북측도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뭐 하나 틀어지면 그거는 틀어진 대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거는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진짜 all or nothing이에요. 뭐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니까 그냥 딱 웅크리고 모든 거를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죠. 삐라 뿌리는 거 막지 못했다고 그래요. 해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해버리고. 그러니까요. 아니 삐라 뿌리는 거 불편하다는 거 아는데 그건 또 계속 협의해 가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2018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 갖고 타미플루 공유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1월까지도 우리가 그 북쪽에 전달을 못했단 말입니다. 북에서 개성에서 기다리다 철수해버렸단 말입니다. 2월 달에 이제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이 돼버렸죠. 그런 이런 상황이 쭉 계속이 되면서 우리 쪽에서 사실상 뭐 북측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북측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남측에 나오긴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 뭔가 주는 게 있으면은 그리고 가시적인 정보가 있으면 저쪽에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체제하고도 관련이 된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는 북한에서 이런 거거든.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제안을 하라 이거예요. 그 제안을 김정은이가 받아들여야 되죠. 꼭 성공해야 돼요. 안 하면 문책당해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남측하고 협의를 하고 오는데 안 갖고 나와서 하나도 안 된다. 그럼 누가 나와서 협상을 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유 이사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다시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 약속을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건 간에 잘 못 지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거나 통신선을 갖다 끊거나 이런 거 역시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한 이루어진 거, 합의된 거는 지켜지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은 파괴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이러한 남북관계부터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과연 뭐냐 하는 것인데 실천이겠죠. 물론 실천인데.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북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북의 입장에서는 6월 4일 김여정이 담화를 봐요. 그러니까 그 최고 존엄을 비난한 전단 살포 피라를 했는데 이제 남북 관계는 대남 관계가 아니고 대적 관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적 관계 연장선상 속에서 남북 연락 사무소를 이제 폭발한다는 건데, 근데 저는 도대체 그걸 수긍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때도 비판하고 지금도 비판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북이 인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퍼셉션이 중요한 건데 결국에 남쪽에서 자기들이랑 협력할 의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적대 관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썸 타다가 톡 씹는 것까지는 좋은데 핸드폰을 박살내면 안 되죠. 하여튼 근데 저는 한 가지는 꼭 북한의 입장을 저도 변호하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있으면 북한이 손해란 말이에요. 북한이 제재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은 관리를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멈춰가지고 안 하니까 둘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